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배우자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늘 하던 습관이 바뀌고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묻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괜히 말을 꺼냈다가 의심하는 거냐는 말이 돌아올까봐 말을 삼키고 혼자 마음앓이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근데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결국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분류는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기분 탓이라고 넘기고 설마 내 사람이 그럴 리 없지라며 외면한 순간부터 상대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그 행동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 오늘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느끼는 그 이상함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감이 온다는 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사랑했던 사람의 변화는 가장 가까이 있던 당신이 제일 먼저 알죠. 그래서 오늘은 상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배우자가 불륜 중일 때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10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불륜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 3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이상이라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고 있었던 작은 단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첫째,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 한때는 소파에 뚝 던져두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부엌 갈 때도 꼭 휴대폰을 챙기고 다닙니다. 배터리가 닳았다는 이유로 충전기를 꼭 들고 다니고 누워있을 때도 베개 밑에 휴대폰을 숨기고 두고 자는 모습. 예전과는 너무 다른 행동. 한번 느낀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히 습관이 바뀐 게 아니죠. 혹시라도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뭔가 들킬까봐 그 불안이 행동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숨기고 있는 관계가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엔 내가 옆에 있어도 누구한테 전화 오면 스피커폰으로도 받았고 문자나 카톡도 거리낌 없이 확인했는데 지금은 어떻나요? 갑자기 화면을 가리고 알림이 울리면 먼저 무조건 확인하고 심지어 내 옆에 있을 땐 아예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사실 의심이 더 깊어지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개인 공간의 존중으로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핸드폰 공유하냐? 프라이버시가 다 있는 거지, 존중해야지.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무의식적으로 뭔가 당신의 시선을 피하려는 행동이 늘어간다면 그거는 경고일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당신 스스로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예민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설마 나한테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그때 그 행동이 이미 시작된 불륜의 신호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기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 일상, 관계가 모두 담긴 마음의 창문 같은 존재죠. 그걸 유독 철저히 감추고 있다면 그 안에 당신에게도 들키기 쉽지 않은 다른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가 휴대폰을 숨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를 지키려는 행동이 아니라 숨기려는 행동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둘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던 번호였어요. 급할 땐 대신 열어보기도 하고 쇼핑몰 주문하려고 휴대폰 좀 보자고 해도 별말 없이 건네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이 잠깁니다. 지문도 안 되고 얼굴 인식도 안 되고 비밀번호는 잊었어 라거나 개인적인 건데 왜 자꾸 보냐는 식으로 말이 돌아와요. 이게 좀 사소할 보일 수 있거든요. 요즘 뭐 개인정보니 프라이버시니 하면서 서로 간섭 안 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예전과 달라진 태도. 그건 뭔가 숨길 게 생겼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도 참 많이 들리는데요.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걸 왜 묻냐고 나 의심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봤더니 상간자랑 주고받은 대화가 잔뜩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그 자체보다 그걸 숨기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그 태도, 그리고 그걸 물었을 때 돌아오는 반응,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출 게 없어요. 당당한 사람은 굳이 화내지 않죠. 하지만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그 질문 자체를 불편해하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입니다. 왜 자꾸 캐물어? 그렇게 의심할 거였으면 같이 못 살겠네? 이런 말들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회피와 차단의 언어죠.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관계가 들어앉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과 다르게 당신의 손이 그 사람의 휴대폰에 닿는 순간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떨고, 그건 내가 이제 지켜야 할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야 할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그거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할 신호예요. 비밀번호 바꾸는 순간 마음도 바뀌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마세요. 셋째, 외모에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한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입던 옷 대신에 어디서 샀는지 모를 셔츠를 입고 다니고 평소에 관심도 없던 향수를 뿌리고 아침마다 머리를 세심하게 만지고 나갑니다. 요즘 왜 그렇게 멋부려? 웃으면서 물어보면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회사에 젊은 애들 많아서 좀 챙겨야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근데 이상하게 그 변화는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에요. 정작 집에선 후질구는한 티셔츠 그대로인데 밖에 나갈 때만 유독 깔끔하게 세련되게 변해갑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전엔 거울에 관심 없던 사람이 이전엔 출근 전, 퇴근 후에도 자꾸 거울 앞에 섭니다. 피부과에 다니고 운동을 시작하고 말투조차 부드러워지고 자기 스타일에 대해 더 많은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변화가 배우자인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야 요즘 좀 달라졌네? 왜 자꾸 그렇게 꾸며라고? 이런 말을 해도 나이 드니까 관리 좀 하는 거지. 사람이 좀 변할 수도 있잖아 라고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움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리는 그 새로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많은 불륜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말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만날 생각만 하면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싶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신경도 따라갑니다. 감정이 옮겨간 곳에 누룩도 함께 따라붙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일 수 있어요. 겉모습이 달라졌을 땐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일정도 알려주지 않는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일이 진짜 많아지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처럼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처음엔 오늘 야근 좀 해야 돼. 팀회의가 늦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간단해지고 대답도 건성처럼 바뀝니다. 왜 이렇게 늦어?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오늘은 몇 시쯤 와? 몰라, 바빠. 그냥 바빠서 피곤해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지고 귀가 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말 한마디 없이 샤워하고 눕기 바쁩니다. 그리고 당신은 괜히 또 뭐라고 했다가 싸움 날까봐 입을 꾹 다물게 되죠. 그게 반복이 되면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고 불씨는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상담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퇴근 후에도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회식도 없었고 프로젝트도 없었더라고요. 불륜은 대부분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귀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이루어집니다. 회사 사람들도 모르게 가족도 속이면서 오늘만 이 시간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습관처럼 빼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말을 흐리거나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면 그건 분명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중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건 마음이 향한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라면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감정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퇴근이 점점 늦어지는데 당신에게 아무 말이 없다면 그건 바쁨이 아니라 일종의 차단이에요. 그리고 그 차단 뒤에는 누군가와의 연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관계를 피하고 스킨십도 거부한다. 부부 사이에서의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감정의 온도와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손 잡으려 할 때 자연스럽게 뿌리치고 소극적으로 되고 잠자리에도 등을 돌리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돌려 말하면 몸이 안 좋다고 하고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요즘 바쁘니까 좀 지치긴 했지. 근데 이상합니다. 그 피곤함은 항상 당신과의 시간에만 찾아오고 당신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정작 외출은 더 자주 하고 밖에서는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나 때문인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비교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두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게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버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피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스킨십을 불쾌하게 여기고 심지어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자꾸 그래, 좀 귀찮게 하지마,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미 선을 넘어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또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사람 손길이 그립다. 예전에 나를 꼭 안아줬는데 이젠 내가 만지기만 해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다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거부당한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매력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이미 감정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걸 당신이 먼저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 외면당한 감정, 그걸 혼자 참고 있지 마세요.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섯째, 감정을 숨기고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예전엔 그랬죠. 하루에 있었던 일,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친구랑 있었던 에피소드, 별거 다른 이야기까지 당신과 나누는 게 하루의 자연스러운 일과였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냥 TV 볼 때 술술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리고 코멘트도 해주고요. 요즘에 어떤가요? 당신이 물어봐도 몰라. 아니 단답형. 별일 없었어. 그냥 말이 짧아지고 눈빛 좀 멀어지고 어딘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미 마음은 혼자 벽을 세운 듯한 거리감. 그거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을 감추고 있다는 뜻, 그리고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당신도 점점 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무거운 분위기 만들기 싫어서 당신 쪽에서 먼저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끊기고 감정을 공유하지 않게 되면 부부 사이에 남는 건 집안일, 아이 이야기, 날씨 이야기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을 수 있어요. 분류는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옮겨가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정을 감추고 대화를 차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천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한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감정의 이탈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몰라, 그냥 피곤해, 그냥 이미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일곱째,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카드값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현금 인출이 잦아지고 계좌이체 내역이 부쩍 많아졌는데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이것저것 썼나봐, 신경 쓰지 마, 다 필요한 데 쓴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활비가 조금씩 빠듯해지고 아이들 필요한 거 사는 건 점점 미루면서 어디선가 새로 산 옷, 비싼 액세서리, 향수, 술값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호텔, 카페,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표, 고급 술집 같은 기묘한 결제 내역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물어보면 대부분 회식이었어, 친구 만났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분류는 비용이 드는 행동이에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면 아무도 안 만나죠. 감정만 오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여행도 갔기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가족과 공유되지 않는 숨겨진 영역에서 쓰이죠. 그게 바로 외도의 흔적이에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은 현금이 자꾸 없어져요. 카드값이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뒤져봤는데 이 모르는 데서 결제한 내역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뭐냐고 물으면 다 회식이 돼요. 진짜 회식은요, 시간, 장소, 사람이 다 설명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늘 대충 말하고 빨리 끝내려는 태도로 나타나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자금 흐름이 이상해질수록 당신은 자꾸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캐묻나? 돈 문제로 싸우기 싫은데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감정보다 더 정확한 거울이에요.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돈이 간 방향은 못 속이죠. 지출이 많아졌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과 공유되지도 않는다면 그건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숨기는 소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엔 숨겨야 할 대상이 있고 종종 그 대상이 상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째, 당신의 일상에 관심을 끊는다. 오늘 어땠어? 점심 뭐 먹었어? 애들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대? 예전에 그렇게 묻던 사람이 이젠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긴 한데 마치 룸메이트처럼 생활은 같이 하는데 감정은 따로 사는 느낌. 그 고요하고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고 말을 꺼내도 바쁘니까 그렇지 요즘 정신없잖아.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머문 곳에 관심을 보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당신의 하루, 기분, 표정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특히 외도적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삶에서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서 감정적으로 개입되면 죄책감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애써 무심한 척 행동합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 냉정하게 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누군가의 일상을 정말 디테일하게 챙깁니다. 밥은 먹었는지, 요즘 어디 아픈 건 없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그 관심이 옮겨간 자리에서 당신은 점점 투명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마음의 이동,
바로 그게 정서적인 외도의 핵심이에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관심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고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죠. 이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만약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계시다면 그 작은 변화는 결코 넘겨서는 안 될 변화입니다. 그 무관심의 틈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가능성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홉째, 갑자기 이혼이란 말을 꺼낸다. 평범하게 지나가던 하루, 별다른 싸움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던 그날, 그 사람이 뜬금없이 아무 맥락 없이 조용히 혼자 혹 하고 툭 던지듯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이혼할까? 나 요즘 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어. 사실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왔습니다. 뭐 이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말이죠. 갑작스러운 말이 멍해지고 그동안 같이 싸운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죠. 근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물론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고 실망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혼이란 단어가 진지한 대화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면 그건 단지 불만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다른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금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준비된 태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도 중인 사람은 언젠가부터 지금의 관계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불륜 상대에게 더 마음이 가면서 가정은 벗어나야 할 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심리가 이혼이란 말로 먼저 나옵니다. 그건 진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상담 중의 실제 사례에서도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뒤 곧바로 상간자와 동거하거나 사전에 계획된 이사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감정 섞인 발언이 아니라 예고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래 나도 지쳤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정리하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도는 아주 쉽게 합리화된 이별로 끝나게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귀면 괜찮잖아. 어차피 서로 마음이 없었는데 나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런 말들이 실제로 불륜 가해자 입에서 자주 나와요. 하지만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사랑이 떠났고 이혼은 그 사랑을 따라가기 위한 핑계가 된 것뿐입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말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는 조용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혼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많아진다.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같이 있으면 숨 막혀. 네가 뭘 알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쳐.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 그 사람 입에서 점점 자주, 점점 더 날카롭게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참았고 넘겼고 때로는 내가 미안하다며 먼저 고개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사과를 해도 비난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더 차가워집니다. 그 이유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를 먼저 나쁘게 만들어야 내 죄책감이 덜하다는 심리적 투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불륜 중인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다 못됐죠?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날 이해해주지 않아. 넌 항상 날 무시하잖아. 이 결혼 생활은 원래 문제였어. 이 모든 말은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 위한 왜곡된 시도예요. 정작 그런 말을 듣는 당신은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이해하려고 애쓰죠. 근데 그럴수록 상대는 더 무시하고 더 거칠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죄책감에 눌리지 않기 위해 가장 가까운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면 다정한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도적인 사람의 말은 방어, 공격, 회피, 투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진짜 문제였나 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자꾸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당신을 밟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절대 그 말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지 마세요. 지금 무너지는 건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10가지. 어쩌면 당신 머릿속에 우리 집도 그런데 이거 딱 그 사람이야 하고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변화가 외도의 증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느낀 그 이상한 기분이 몇 주 몇 달째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직감, 그 느낌은 어쩌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변화를 당신만이 먼저 가장 빠르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를 가장 빠르게 막을 수 있는 사람도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도 그 느낌을 먼저 알아채는 당신입니다. 더 이상 설마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민하다 보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맞이할 용기도 조용히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외도는 감정의 틈에서 시작되고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그 틈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아프지 마시고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선택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